여러분이 피땀 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이 중국의 주머니로 들어갈 위기입니다.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힐하우스라는 사모펀드가 이지스 자산 운용을 인수하겠다며 1조 원이 넘는 돈다발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도대체 이지스가 어떤 곳이길래 이 난리일까요? 단순한 부동산 회사가 아닙니다. 부산 곡물 창고의 마스터키부터 전국 데이터 센터의 좌표까지 쥐고 있는 대한민국 인프라의 심장부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국에 넘어가면 즉시 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 도장이 찍히는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이번 달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간 27만 원이 다음 달엔 중국 펀드의 배당금 잔치에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건 서막에 불과합니다. 세계 1위 금속기업 고려아연도 2024년부터 15개월간 중국계 자본과 피말리는 전쟁을 치렀으니까요. 심지어 국민연금이 믿고 투자했던 배터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에만 35조 원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1,473조 원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중국으로 줄줄 새고 있는지. 둘째, 왜 국민연금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소송까지 당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국민연금은 사상 최고치인 수익률 20%를 기록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환상적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해에 연금 측은 특정 회사에서 돈을 빼겠다고 긴급 선언을 합니다. 수익이 잘 나는데 왜 발을 뺄까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바로 앞서 언급한 부동산 펀드의 공룡 이지스 자산운용입니다. 국민연금은 이곳에 수천억 원을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계 펀드의 인수설이 돌자 기겁하며 자금 회수를 외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부동산 펀드는 안전자산 아니었나? 포트폴리오를 뜯어보니 소름 돋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곡물 창고, 데이터 센터 부지, 그리고 전국 SS, 즉 전력 저장 장치 시설들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 투자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보니 부산 곡물 창고에 투자했다는 건 단순히 월세나 받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곡물이 언제 항구에 들어오는지, 저장 비용은 얼마인지, 비공개 계약 구조는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 모든 핵심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버가 정확히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전력망 설계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임대 조건은 무엇인지 낱낱이 알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전기 사용 패턴, 심지어 CCTV 사각지대까지 전부 꿰뚫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회사를 중국계 펀드가 1조 1천억 원에 사들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취가 진동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입찰 당시엔 국내 보험사인 흥국생명이 가장 높은 금액을 써냈거든요. 그런데 돌연 경매 방식이 추가 호가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밀어주려는 듯 룰이 바뀌었고 그 틈을 타 힐하우스가 베팅 금액을 1조 1천억 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흥국생명은 당연히 격분했죠. 애초에 없던 방식으로 룰을 비틀어 중국 자본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왜 중국 자본은 한국의 인프라 운용사에 이토록 집착할까요? 힐하우스의 과거 행적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하고 순이익 따위는 무시한 채 과도한 배당금을 뽑아먹은 전력이 화려합니다. 본사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뒀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주를 추적하면 종착지는 중국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봅시다. 만약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터지고 한국이 개입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즉시 적성국으로 분류됩니다. 그때 적국이 우리 데이터 센터 운용사를 장악하고 있다면 어떤 기업의 서버를 마비시켜야 할지, 백업 센터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손바닥 보듯 알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왜 기를 쓰고 도망치려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이런 일이 이지스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2024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무려 15개월 동안 또 다른 그림자 전쟁이 치러졌습니다. 전장은 세계 1위 비철금속 기업 고려아연이었습니다.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뺏겠다며 주당 8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공개 매수를 선언했죠. 시장가보다 무려 25%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약 5에서 7%의 지분을 쥔 캐스팅보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수상한 점이 포착됩니다. MBK는 겉으론 한국계 펀드인데 왜 미국 의회가 경고장을 날렸을까요? 자금 출처를 까보니 MBK의 주요 투자자 명단에 중국투자공사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부펀드 말입니다.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안티모니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소재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이 기술이 중국 손에 넘어가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국민연금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MBK의 제안대로 83만 원의 주식을 팔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경영진을 지지하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왜 돈 벌 기회를 차버렸냐며 욕을 먹게 됩니다. 결국 국익을 위해 현 경영진 편을 들었지만 돌아온 건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는 소송장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이지스든 고려아연이든 덫의 구조는 동일합니다. 돈을 벌려면 국가 안보를 팔아넘겨야 하고 안보를 지키려 하면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 35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국민연금은 이들 기업 지분을 5에서 7%씩 들고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2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중국의 CATL과 BYD가 LFP 배터리 가격을 반값으로 후려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NCM 배터리로 기술력을 자랑할 때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은 값싼 중국산이면 충분하다며 한국과의 계약을 줄줄이 파기했습니다. 결정타는 2025년 12월 포드가 LG에너지솔루션과의 13조 5천억 원 규모 계약을 해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이 맞춰집니다. 중국의 공략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수해서 정보 빼가기. 이지스처럼요. 둘째, 인수해서 경영권 장악하기. 고려아연처럼요. 셋째, 치킨 게임을 걸어 가치를 0으로 만들기. 배터리 시장처럼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한국 기업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헐값에 삼키는 것. 현재 국민연금 자산 1,224조 원 중 약 25%인 311조 원이 국내 주식에 묶여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앞서 말한 세 가지 함정 위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지금 이 경제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쯤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눈 뜨고 코 베이고 있냐?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바보가 아닙니다. 상황이 심각한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만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치명적인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탁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돈을 맡아 굴리는 입장이므로 법적으로 무조건 수익률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중국계 사모펀드가 시장가보다 비싼 값을 부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쪽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당신들이 고의로 수익을 포기해서 국민 돈을 날렸다며 소송을 당하니까요. 고려아연 사태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MBK 파트너스가 주당 83만 원을 불렀을 때 이는 시장 가격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인수하면 배당금을 두둑이 챙겨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까지 얹었습니다. 수익률이 지상 과제인 국민연금 운용력 입장에선 거부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맹독이 숨겨져 있었죠. MBK 뒤엔 중국투자공사가 도사리고 있었고 고려아연을 넘기는 건 곧 미군 전투기의 핵심 소재를 중국에 바치는 꼴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상원 의원들이 직접 경고 서한까지 보냈겠습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선 그야말로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A안을 택하자니 돈 몇 푼에 나라 안보 팔아먹은 매국노 소리를 듣고 B안으로 가자니 주주 이익을 내팽개쳤다면서 수천억 원대 소송장이 날아오니까요. 결국 국민연금은 욕을 덜 먹는 쪽인 B, 즉 현 경영진 방어를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려했던 대로 MBK가 법적 공격을 감행했죠. 이게 바로 차이나머니의 무서운 전술입니다. 국민연금을 동네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래도 얻어터지고 저래도 깨지게 판을 짭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정작 중국은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MBK나 힐하우스 같은 사모펀드를 대리인으로 내세우거든요. 겉만 보면 위기의 한국 기업을 구하러 온 백기사 같아 보입니다만 그 껍데기를 까보면 속은 시뻘건 위안화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이 피땀 흘려 부은 노후 자금이 인질극의 희생양이 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기막힌 판이 짜여졌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봅시다. 첫째, 국민연금의 덩치가 너무 비대합니다. 굴리는 돈만 무려 1,224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인 710조 원의 거의 2배에 달하고 대한민국 1년 예산 67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 약점이 되냐면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슈퍼갑 대주주거든요. 삼성전자 8%, LG에너지솔루션 7%, 현대차 9%, 알짜배기 기업들 지분을 죄다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 국민연금 잔고가 공중분해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정확히 이 약한 고리를 조준해 타겟팅한 겁니다. 둘째, 대륙의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15년에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기억하십니까? 10년 안에 전 세계 제조업 왕좌를 뺏겠다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죠. 그리고 약속한 2025년 말이 된 지금 그들의 호언장담은 현실이 됐습니다. 배터리 시장 점유율 68.9% 장악 완료. 전기차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꺾었고 반도체조차 SMI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을까요? 정답은 돈의 힘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살포했거든요. 시장가 반값에 팔아치워도 정부가 손실을 다 메꿔주니 가능한 일이죠. 우리 기업들은 시장 논리라는 링 위에서 정직하게 싸우는데 상대방은 국가라는 치트키를 쓰고 덤비는 격입니다. 애초에 승부가 될 리가 없죠. 셋째, 한국엔 방패가 없습니다. 미국을 볼까요? 시피우스라는 강력한 칼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기업을 삼키려 할 때 이거 안보에 위협되나? 따져보고 바로 커트해버리는 기구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넘볼 때마다 칼같이 차단당하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니 뭐니 자잘한 법은 있지만 이지스처럼 국가 인프라에 은밀하게 발을 들이는 놈들을 걸러낼 걸음망이 전무합니다. 고려아연 사태로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나서야 정부가 부랴부랴 움직이는 시범을 했습니다. 2025년 7월에야 산업기술보호법을 손봐서 79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지정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배터리 시장은 이미 넘어갔고 이지스 인수자는 코앞까지 닥쳤으니까요. 넷째, 사모펀드라는 완벽한 위장막이 존재합니다. 놈들은 절대 맨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요. 겉포장은 싱가포르나 홍콩에 본사를 둔 세련된 글로벌 펀드처럼 꾸며놓습니다. 투자자 명단을 보면 다국적 자본이 섞인 것처럼 그럴싸하게 포장돼 있죠. 하지만 자금 흐름을 끝까지 역추적해보면 그 끝엔 중국투자공사와 국영은행, 돈다발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들이 싱가포르 법인이라 한국 입장에선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왜 막냐? 곧 따지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상황이죠. 싱가포르 간판을 달고 들어오는데 막을 명분이 부족하니까요. 마지막 다섯째, 정보가 줄줄 셉니다. 2025년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중국계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컸습니다.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요. 이지스가 중국계 펀드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국민연금의 투자 내역, 전략, 자산 규모 같은 1급 기밀이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고스란히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적군에게 내 통장 비밀번호와 재산 목록을 친절하게 프린트해서 갖다 바치는 꼴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비대한 국민연금, 교활해진 중국의 전략, 구멍 뚫린 방어망, 사모펀드라는 가면, 그리고 정보 유출 위험, 이 5가지 악재가 폭탄처럼 터져나온 게 지금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대로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판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맞붙는 체제 전쟁입니다. 해법의 첫 단추는 결국 한미동맹에서 찾아야 합니다. 고려아연 사태 때 결정적인 구원투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미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고려아연과 합작 법인을 세우고 지분 10.25%를 확보했죠. 이유가 뭘까요?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인옌과 안티모니가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 손에 이 기술이 넘어가는 걸 죽어도 못 보는 거죠. 우리 힘만으론 벅차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방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시피우스라는 방패로 중국 자본을 철저히 쳐내고 있습니다. 2018년 화웨이 퇴출부터 시작해서 2022년 반도체 수출 전면 통제까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한국도 이 대열에 합류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핵심 기술과 인프라를 지키는 것, 이미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약속한 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법, 안보가 수익률보다 먼저다 라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수익률 좀 높이겠다고 중국 돈을 받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안보를 지키려면 당장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포기할 각오를 해야죠. 여기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국의 캘퍼스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을 보세요. 중국 투자를 과감히 줄였습니다. 수익률 좀 까먹더라도 안보를 택한 겁니다. 우리 국민연금도 투자 지침에 명확히 박아야 합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노리는 적대적 외국 자본에는 반대한다라고요. 이지스건에서 국민연금이 중국 펀드가 인수하면 돈 뺀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 아주 잘한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소송? 걸 테면 걸라지 하세요. 버텨야 합니다. 세 번째, 한국판 시피우스를 당장 도입해야 합니다. 논의 중이라는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내일 당장 만들어야 해요. 미국 시피우스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외국인이 기업 사려 할 때 국가 안보 돋보기로 샅샅이 뒤져보는 겁니다. 통신, 에너지, 항만, 반도체 같은 민감한 분야는 알아서 걸러내죠. 일본도 2020년에 법 고쳤고 호주도 있습니다. 우리만 대문 열어놓고 자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지스 사태가 터지는 겁니다. 한국판 시피우스 만들어서 금융위, 산업부, 국정원이 머리 맞대고 심사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항만, 전력망, 반도체 장비, 이런 국가의 핏줄 같은 곳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려 하면 가차없이 잘라내야죠. 혹자는 걱정하겠죠. 그러다 외국인 투자 다 끊기면 어떡하냐? 고요. 규제 때문에 투자가 마를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세요. 심사기구인 시피어스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외국 자본은 줄을 섭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리스크 관리가 확실하구나라는 믿음을 심어주기 때문이죠. 진짜 승부처는 무늬만 외국 자본을 걸러내는 겁니다. 간판은 싱가포르나 홍콩 법인을 달았어도 그 돈줄의 뿌리가 중국이라면 가차없이 차단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카드는 좀 역설적인데요. 바로 시장 원칙의 고수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중국을 이기려면 오히려 우리는 자유시장의 가치를 더 독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저쪽은 정부가 선수로 뛰면서 보조금을 퍼붓고 반칙을 일삼는 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큰 정부 흉내를 내면 필패합니다. 체급 차이 때문에 덩치 싸움으론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필살기는 야생성입니다. 기업이 관치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껏 혁신하고 넘어져도 다시 툭 털고 일어나는 유연한 생태계가 바로 우리의 무기죠.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실전 생존 매뉴얼을 딱 정해드립니다. 첫 번째 지표,
배터리 3사의 시가총액 합계를 보세요. 현재 125조 원 수준이죠. 이 숫자가 100조 원 아래로 깨지면 비상벨이 울린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배터리 섹터에서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수출의 효자인 배터리가 무너지면 연금 수익률도 같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지노선은 100조 원이고 이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은 명확해요. 뉴스창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급락 같은 타이틀이 뜨면 한숨만 쉬지 말고 바로 국민연금 수익률 현황부터 검색해보세요. 은퇴가 코앞이라면 개인연금이나 IS에 이 계좌로 돈을 옮겨 리스크를 쪼개야 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환율인데요. 2026년 1월 7일 기준으로 지금 1,450원 선에 걸쳐 있죠. 이게 1,500원을 뚫고 올라가면 진짜 위험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던지고 나가버리거든요. 당연히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주식 가치도 덩달아 쪼그라들겠죠. 임계점은 1,500원입니다. 환율이 폭주하면 연금공단은 방어를 위해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 말은 곧 국내 주식 장바구니를 비운다는 뜻이죠. 세 번째 경보, 바로 중국 자본의 침투입니다. 고려아연이나 이지스 자산운용 사례처럼 중국계 사모펀드가 한국의 알짜 기업이나 인프라를 삼킨다는 뉴스가 뜨면 긴장하세요. 이게 왜 심각하냐? 이런 인수가 확정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에서 돈을 뺄 수밖에 없거든요.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는 결국 수익률 저하로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게 바로 방아쇠입니다. 힐하우스, 중국계 펀드, 자금 회수 같은 키워드를 눈여겨보세요. 연기금의 판단 하나하나가 내 통장에 꽂힐 돈을 좌우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성적표입니다. 2025년에는 수익률이 18에서 20%를 찍으며 기금 1,400조 시대를 열었지만 축배는 끝났습니다. 2026년은 기업 실적 악화로 마이너스 전환이 코앞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수익률이 파란불, 즉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이 임계점입니다. 대응책은 간단해요.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분기별 성적표를 까보세요.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찍혔다. 공적연금만 믿지 말고 각자 도생 준비를 더 빡빡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최후 보루지만 중국의 무차별적인 자본 공습 때문에 그 성벽에 금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정부나 공단도 손 놓고 있진 않지만 타이밍이 너무 늦었습니다. 배터리 전선은 이미 뚫렸고 반도체마저 휘청거리고 있으니까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게 2026년 자본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생존에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